중국은 최근 국민들의 반발로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단계가 낮은 위도 코로나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했지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로 인해 최근 이와 관련된 발표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죠. 고령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 병상 수도 다른 나라 평균보다 낮아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환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길거리에서 치료받는 모습까지 등장해 도시 봉쇄의 충격으로 심각하게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죠. 유럽에서 터진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전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세계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로 이어져 많은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러한 경제 여파로 미국의 금리는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 최대 금리 상승을 불러왔고,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이어왔던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들은 국가 부도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후로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위기에 빠지면서 충격을 받고 있죠. 올해에도 이어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전 세계 영향력이 가장 큰 두 나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공급망 재편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당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결국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에 붙어야 되는 상황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영국에서 시작된 경제 혼란, 파키스탄의 대규모 홍수, 지구조차 도와주지 않는 현재 상황은 도저히 1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하기 힘든데, 결국 이러한 충격들이 쌓여 2023년엔 본격적인 전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죠. 이미 세계 주요 기관들의 2023년 경제 성장 전망치는 2022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이어가면서 2023년 경기 침체는 당연한 순서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뽑히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을 부른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기자들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예나 아니오라는 말 대신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모여있는 미국, 그것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데요. 파월 의장만 봐도 로스쿨 출신의 미국 재무부 차관을 지낼 정도로 경제와 정치에 뛰어난 인물로 분명 경기의 흐름을 읽는 데는 저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어두운 내년 경제 성장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경기 침체가 있거나 없다는 답변보다 왜 애매한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했을까요? 먼저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쓸 땐 미국 비영리 기관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GDP 성장률, 실업률, 개인 소득, 소비, 산업 생산, 무역 수지, 경기 후퇴의 깊이, 범위 등 폭넓은 경기 양상을 모아서 종합적인 분석을 한 뒤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 속한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발표된 경제 지표를 분석해 발표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보통 7개월가량이 소요될 정도로 오랜 기간 논의되는데, 2020년 2월과 4월에 미국에서 가장 짧은 경기 침체가 있었다고 선언한 건 1년 이상이 지난 2021년 7월이었죠. 그렇다 보니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보다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방식으로 해결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경기 침체 때 발생했던 여러 경제 지표들을 참고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되는 경제 지표는 무엇일까? 먼저 미국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가 서로 뒤바뀌는 역전 현상을 뽑고 있죠. 채권은 몇십 년이 지난 이후 상환을 하는 장기 채권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뒤에 상환하는 단기 채권으로 구분되는데, 대출을 하거나 은행에 저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기간이 길수록 이자와 금리가 높죠. 짧은 기간에 맡기는 적금은 당장 금리에 대해 민감하고, 오랜 기간 맡기는 적금일수록 금리보단 앞으로 투자 전망이 어떻냐에 따라 가입하거나 해지를 하죠. 채권도 같은 개념으로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는 장기 채권일수록 경제 전망을 예상하고 투자하다 보니 워낙 오랜 기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중간에 사람들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파는데, 이때 경제 전망이 어떻냐에 따라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인 금리가 반대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가는데요. 경기가 호황일 땐 정해진 금리를 정해진 기간에 주는 안정적인 자산인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높은 고위험성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적어져 시장에 풀린 장기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고, 채권을 사는 신규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오르죠. 반대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채권을 사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이익과 금리가 높은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발행 당시 정해진 금리가 그대로라고 해도 사고 팔 때 가격이 달라지고, 특히 금리가 더 높은
장기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 경제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채권의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남아있는 기간이 단기 채권보다 길어도 장기 채권의 높은 수요로 장기 채권의 가격이 단기 채권보다 비싸지고 금리가 싸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동안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은 크게는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발생했고 2022년에도 이러한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워졌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번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은 그동안 보였던 장기 채권의 영향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번 정해지는 채권의 금리의 특성상 최근 발행되는 단기 채권의 금리가 높아져 생긴 현상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에 장기 채권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그동안 나타났던 경기 침체의 현상보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단기 채권의 비정상적인 금리 인상이 원인이라는 인식이 더 많고 섣부르게 채권 금리가 역전됐다고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 침체를 모른다는 의견은 역시 미국의 실업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경기 침체가 되면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용 인원을 줄이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실업률을 살펴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굉장히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한국도 모두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안 오르면 당연히 경기가 좋다는 의미일까?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원인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2022년 하반기 취업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용 감소보다 저출산으로 이미 노동 가능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전체 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은 기업들의 낮아진 고용 계획률로 높아져야 하지만 실제로 모두 떨어져 기업들의 고용 감소보다 일손이 더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유럽의 경우엔 코로나19로 인해 이민자들이 줄고 미국의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이민 제한 정책의 영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실업률만 보면 분명 경제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그동안 나타났던 모든 경제 현상을 분석해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들만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파월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한 것은 정말 아무도 모를 정도로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내년 경기 침체가 분명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탄성치 수치가 그나마 올해 가장 높았던 만큼 내년 채용 시장은 더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업률이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죠. 더불어 미국에서 경기 침체 신호로 여긴다는 또 하나의 지표인 경기 선행 지수 역시 그동안 겪었던 과거의 경기 침체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광고 시장 역시 최근 하락하기 시작해 경기 회복이 예상됐던 2021년과 비교해 또 다른 경기 침체의 신호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죠. 더불어 그동안 있었던 경기 침체 양상과 비교했을 때 소비 심리가 어느 때보다 낮아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과연 미래의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